안녕하세요. 오늘은 키핑동에 도착을 했는데요. 강릉이 3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눈이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바닥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아무래도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핑동에 있는 다육이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3월 눈을 이렇게 먼저 보여드립니다. 참 소복하게 따뜻하게 내리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요.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눈을 보면서 좀 봄 힐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육이 꽃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육이 꽃대 정리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의외로 꽃대 정리를 잘못해 주게 되면 다육이가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꽃대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 본 사이에 지금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대가 아주 두껍습니다. 너무 늦게 잘라버리면 이 줄기 자체도 목질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기간에 잘라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샴페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저 뒤쪽에 있는 파키피덤도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창들도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 매창 품종 위주로 꽃대가 많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 뒤쪽에 있는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국민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국민이종 특히 이렇게 좀 길게 자라는 식물이 아니라 꽃장점에서 일반적으로 꽃대가 나오는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 꽃대가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성장을 하고 있고 번식을 하기 위한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꽃대가 아주 많이 올라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꽃대가 조금씩 올라올 겁니다. 성질 급한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잘라서 제거를 한 분들도 있고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기다리는 그리고 또 파종을 위해서 수정의 기간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파종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거의 희귀식물은 파종을 해서 또 희귀식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너무 빠른 시기에 꽃대를 잘라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폭죽이 터지듯이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꽃대가 많이 오르는 거는 한 번에 꽃대가 많이 올라오는 것과 두 번째 꽃대가 많이 올라오는 것은 다육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두 번째 꽃대가 두 번째로 많이 올라올 경우는 다육이의 에너지를 그만큼 더 많이 쏟게 되기 때문에 다육이가 성장을 하는데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꽃대가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꽃대가 길게 나오지 않고 저 뒤에 있는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도 꽃대가 길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은 언제 꽃대를 잘라줘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꽃대는 어느 시점에서 잘라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꽃대를 잘라주고 난 후에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드릴까 합니다. 이 꽃대 정리 보통은 잘라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잘라주게 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잘라주는 시기, 잘라주고 나서 관리에 따라서 다육이의 상태가 많이 좋고 나쁨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데블스온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참 멋진 품종이거든요. 근데 가격도 착하고 단풍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아주 멋스러운 다육입니다. 그러나 성장할 때는 꼭 풀 같은 느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번식도 잘 되고 성장도 잘 되고 아주 붉은빛 라인도 아주 멋진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꽃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꽃대를 좀 많이 잘라준 게 보이시죠? 그리고 꽃대가 대략 한 10cm에서 15cm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은 아직 피기 전이고요. 이 꽃대를 자르고 나서 꽃대가 완전하게 마른 상태죠. 이 꽃대 길이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한 5cm에서 6cm 정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꽃대가 마르게 되면 그 다음에 꽃대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그대로 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줄기를 잡고 뽑으면
자연스럽게 뽑혀지거든요. 그가 되었을 때 꽃대를 제거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길게 잘라준 거고요. 이 매우개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개창 같은 경우도 꽃이 이렇게 피기 전에, 특히 꽃대가 이렇게 한 10cm에서 15cm 올라왔을 때 대략 이 꽃대 길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대 한 요 정도에서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꽃대를 잘라줄 때는 손톱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분들도 있고, 과위로 잘라주는 분들도 있고, 핀셋으로 꺾는 부분도 있습니다. 꽃대를 오래 두게 되면 이렇게 연약하게 올라와 있는 꽃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톡 자르면 이렇게 꺾여집니다. 그러나 목질화가 된 그런 꽃대 같은 경우는 잘라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봐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꼭 분갈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꽃대가 한번 많이 올라오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꽃대에 많이 쏟게 되기 때문에 여름에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대가 두 개가 올라오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하나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크기는 대략 한 폈을 때 10cm에서 5cm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런 패러독스처럼 이렇게 꽃대가 길게 올라오지 않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10cm까지 기다리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기다렸다가 혹시 중간중간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때는 바로 잘라 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봐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깍지벌레가 아주 좋아하는 환경이 될 수 있고, 깍지벌레가 찾아오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리면 다육이는 또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 그대로 두는 분들이 있는데, 꽃이 활짝 피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면 그 진액 때문에 깍지벌레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다육이도 힘들고, 그리고 키우는 분들도 그 깍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힘들기 때문에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분들은 솔직히 다육이 꽃이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라울 금 같은 경우는 꽃이 피었는데 어떤가요? 꽃이 이렇게 예쁘지는 않죠. 보통 꽃이 예쁜 품종들 같은 경우는 립톱스 계열에 있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이런 품종들은 꽃을 오랫동안 봐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국민이 같은 경우 꽃대를 너무 오랫동안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깍지벌레가 생기고 다육이의 힘이, 그러니까 이 몸집 자체가 꽃을 올리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꽃이 지고 나면 이 다육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기 전에, 이 라울 같은 경우는 꽃대가 길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사이즈에 올라왔을 때 제거를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뜯으면 됩니다. 이렇게 뭐 과위로 잘라줄 필요도 없이 보이는 쪽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뜯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꽃대 정리를 하기가 가장 좋은 품종이고요. 그러나 이제 꽃대를 잘못 정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나서 바로 물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고 나서 바로 물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끝부분이 완전하게 마르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줘야지 문제가 되지 않지, 이렇게 상처가 난 상태에서 물을 주거나 약을 주거나 아니면 습도가 높은 곳에서 다육이를 키운다 그러면 그 곰팡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무름병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 꽃대 같은 경우는 3월에 보통 많이 피기 때문에 이 계절을 좀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꽃대 같은 경우는 한번 2차 꽃대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다육이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꽃대를 자르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꽃대 이 안쪽으로 해서 이 무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무르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그때는 다육이 상태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중간서부터 이 무름병이 진행되면 이 다육이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육이 꽃대가 그냥 피었네, 잘라야 되겠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는 맞지만 30% 정도의 확률 때문에 꽃대를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희귀식물들 생장점에서 나오는 그런 이 꽃대 같은 경우는 빨리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빨리 잘라주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이런 이 희귀식물들, 원종 호패복랑금처럼 이렇게 생장점에서 나오는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빨리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꽃대를 빨리 잘라줘야지만
다른 또 새순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 짧아지지 긴 시간 동안 잘라주지 않게 되면 새순이 나오긴 하지만 너무 자라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는 계절과 맞부딪히면 새순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꼭 이런 새순이 꽃대가 생장점에서 나오는 이런 신동같이 이렇게 꽃대가 생장점에서 다 나오고 있죠.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 두 마디 아래에서 잘라줘야지만 자구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애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장점에서 나오죠. 생장점에서 이 윗부분을 잘라주는 게 아니라 이 아랫부분, 이 꽃대 아랫부분 있죠. 이렇게 아랫부분, 이 부분을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라주셔야 깨끗하게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건강하게 자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꽃대 관리가 쉬운 것 같지만 생각 외로 또 귀찮은 일입니다. 꽃대를 잘 잘라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 꽃대에 에너지가 가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 그리고 꽃대를 잘라주고 나서 꼭 꽃대가 마를 때까지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